뭐 이태계 선생님이 얘기하라 그래도 뭐 되는 대로 또 뭐 할 수 있어. 그런데 요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범위를 굉장히 줄였습니다. 그 부제를 따라놨죠. 음주시와 그 차원시 몇 수를 중심으로 한다. 이랬습니다. 음주시라는 것은 마실업자, 술주자인데 도연변 시에는 술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지금 도연변 시가 전하는 것이 한 130수 정도 전하는데 그 중에 누가 세어 보니까 57수가 술 마신 얘기입니다. 57수가. 그리고 시가 끝날 때쯤이면은 대개 술 마시고 술만 마시자 이런 말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음주시라. 제목도 또 음주라 이런 시가 있죠. 이 시가 있는데 이 시가 음주시가 제목이 음주인데 또 연명시 130수 가운데 20수가 이 음주시입니다. 음주시 1, 2, 3, 4부터 20까지 내려갑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태계 선생이 다 그 가군자를 마찬가지로 시를 썼습니다. 그래도 태계 선생도 도연병 음주시에 대한 저게 20수가 있습니다. 20수가 있는데 똑같은 제목에 똑같은 운자로 쓰지만도 이게 뭐 좀 다르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태계 선생하고 도연병 선생 내가 볼 때 비슷한 점도 있지만 또 다른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점도 있지만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 시를 가지고서 한번 대조를 해보니까 역시 다른 걸 발견했어요. 다른 거 발견했어요.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올라서 목차 올렸어요. 목차. 그래서 목차를 어떻게 정했느냐. 처음에 폐계 선생은 도연명을 어떻게 보았는가. 폐계 선생이 도연명을 그 소재에서 읊은 시가 내가 뭐 보니까 대표적인 두 수가 있습니다. 윤리규경. 윤리규경이라는 윤리가 도연명에 살던 동네 이름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호남성 아니라 강서성입니다. 강서성 여산 근처입니다. 거기에 그 윤리란 말에 돌아가 밭을 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윤리 은거라 윤리에 들어가 은거했다 이런 도연명을 읊은 시가 두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지고 도연병시 그 음주시 가운데 네 수를 집중적으로 좀 열받아보고 이태계하고 또 이거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는가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미리 그 제목에 따라서 얘기를 하지만 또 인경이라 첫 번째 음주시 제5인데 이거 굉장히 도연명 시주에 유명한 시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시죠. 아마 도연명 시주에 제일 참 글자로 치는 시죠. 이 시에서 도연명이 강조한 게 뭐냐 인정 그 속세와 떨어져 살지만도 무슨 뭐 사내가 수고 사는 게 아니고 은퇴를 하게 해서 살지만도 동네 한쪽 구석에 호젓하게 뭐 살고 있다 이런 걸 보십니다. 그 시를 그 인경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인경 결려제인경이라 사람 사는 동네에다가 집을 짓고 산다 이런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그 인경이란 저 이비에서는 태계 선생도 그 자주 사표를 내고 고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일치하는 것 같아요. 태계 선생도 수고 산다 그래가지고 사부부 가족 내버리고 청량사들 들어가것도 아니고 소백사들 들어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서는 같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20수 중에서 제17수를 봤습니다. 제17수. 요것도 보면은 분위기가 그런 대로 좀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노예된 처지대로 내가 그냥 안심양명하면서 산다. 이런 점에서 비슷한 점이 있어요. 이 점에서도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에 가서 유대와 음주시 18제 수. 이거는 아주 다릅니다. 그 보면은 이 도연명이 읊은 원시하고 이태계 선생이 그 시하고 아주 다릅니다. 여기서 미리 얘기를 하지만 유대라는 건 뭘 기다리는 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뭘 기다리느냐. 장자라는 책에 보면 바람을 기다리죠. 바람
바람을 기다립니다. 바람을 한번 타기 시작하면 얼마 타되냐. 구바지를 올라가지고 반년 동안 날아갑니다. 그런 바람을 기다린다. 뭐 이런 어마어마한 그 상상력을 돋는 저게 있죠.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걸 도연병도 받아가지고 바람을 기다린다. 또 혹은 또 보면은 술 먹는 걸 기다린다. 뭐 이런 내용이 기다리는 게 있어야 사람이 이제 길을 피고 산다. 이런 이 식인데 퇴계선생 시에는 보면 기다리는 게 없습니다. 그거 뭐 바람을 기다리든지 술 먹는 걸 기다리든 본래 본래 면목대로 사람의 인성 타고는 그대로 그걸 잘 관리해가지고 뭐 살아야지. 뭐 바람 기다리고 술 기다리고 그거 다 소용. 그래서 또 연명하고 요즘에서 잘합니다. 그 다음에 특히 다르게 이 19개 시 여기 보면은 끝에 가서 또 연명은 뭐라 그러면 탁주를 마시고 탁주나 마시자. 이래 끝나 탁주나 마시자. 이래 끝났는데 이태계 선생님 뭐냐 그러면 필지란 말이에요. 필지. 이게 필지가 뭐냐. 이거 찾아보니까 뜻을 다 한다. 내 뜻을 다 한다. 어떤 뜻을 다 한다. 내가 물러나든, 특히 난 물러날 때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물러난다 그러면은 뭐 다 버리고 조정에 벼슬 하다가 다 마음도 안 받고 소인들이 많으니까 그냥 고향으로 간다. 뭐 이래 생각하는데 이태계에서 가면서도 내 뜻을 다 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갑니다. 그게 뭐냐? 이게 바로 이게 유학자들의 태도인 것 같아요. 유학자들이 지금 언거를 하지만 또 언거해서도 내가 참 좋은 세상 사람들이 전부 마음을 바로잡기를 이런 걸 내가 참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 마음 잡는 이런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걸 내가 물러나 있으면서도 이걸 써가지고 임금님께 바치고 상소문을 올리고 뭐 이래야 되겠다. 그래 결과적으로 뭐가 나왔습니까? 결과적으로 태계 선생이 평생 또한 몇 번 벼슬 받은 게 경직까지 해서 140분이고 사표 낸 게 70몇 번, 70몇 번. 그 다음에 사표 낸 상소문에서 남아있는 게 57편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상소문을 자주 내고 고향에 내려갔는데, 그럼 고향에 내려갈 때, 우리 생각할 때, 이 세상 다 틀렸다. 이게 뭐, 소인들이 우글거리고 하기에는 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래 간 게 아니고, 내가 내려가서도 우리 임금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사람이 옳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뜻으로 태계 선생이 담고 있습니다. 이 시에 보면은. 그리고 이제, 맨들만으로 퇴계 선생과 연명 선생의 차이. 지금 뭐 얘기한 걸 요약하면 퇴계 선생과 연명 선생의 차이가 되게는 나죠. 같이 참 사람이 사는 산으로 숨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사는 동네 한쪽 구석에 가가지고 숨어 살지만도 숨어 산다. 뭐 그런 점에서 같아요. 퇴계 선생의 연명. 그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퇴계 선생 물러나서도 언거를 해가지고도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각오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게 뭡니까? 퇴계 선생님. 그 결과로 내주에 성학십도 그런 거 완성하지 않습니까? 성학십도 완성. 이공호 선생님 성학십도 다 번역했습니다. 이게 굉장한 책이죠. 이 성학십도. 시골에 물러나가도 그런 걸 완성합니다. 뭐 그런 점에서 역시 퇴계에서 도연명은 카테고리로 놔두자면 은자고 수고사는 은일군자고 퇴계 선생 은자의 면도 있으면서도 또 학자입니다. 학자이면서 옛날식으로 보면 도학자입니다. 그런 차이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를 좀 봐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올려보세요. 그러니까 도연명 얘기하는데 도연명에 대해서 얘기할 게 많은데 잠깐 살살 올려보세요. 도연명이 아무래도 도연명이 어떤 사람인가 몇 마디는 해야 되겠습니다. 이 도연명이 굉장히 시인으로서 중국에서 중국 5,000년 역사에서도 한 떼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위대한 시인이죠. 그건 틀림없죠. 그런데도 이분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이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뭔지, 보통 도잡이고, 자가연명이라고 그러는데, 아니다. 잡이라는 것은 자기가 살던 송나라가 망하고, 동진이 망하고부터 잡이라는 이름을 썼다. 뭐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연명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이것도 이설이 많습니다. 보통은 63세설이 강한데, 요새 북경서 어디 나온 책 보니까 76살까지 살았다. 또 이 생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아마 도연명이 살던 시대가 좀 어수선한 시대고, 도연명의 뭐 제자가 별로 챙겨준 제자도 없고, 자식들도 그렇게 뭐 챙기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뭐 지내다 보니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도연명이 문단에서도 주류적인 흐름이라가 그거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비켜 있었습니다. 주류적인. 그런데 여기 그러면 도연명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시에 백의 선생이 써주죠. 묘검절정 세도천 날 때 일국강성 유차현이라 아사수양 문해야 남산각이 갱초현이라 이 시인데 이 시가 참 백의 선생이 도연명을 이렇게 칭찬했는데 이 특징이 아사수양 두 번째 글 수양 이거는 백거이죠. 백거이를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 백거이를 어떻게 해요? 옛날에 훌륭한 사람 중에 세사이 자기 아빠한테 물러난 사람 타입으로 백거이 아니고 백이숙제 그 다음에는 어떤 혼탁한 조제에도 들어가가지고 타협하면서 자기 이상을 실려다죠. 유화예라는 사람이죠. 유화예. 뭐 이렇게 꼽는데 공자는 어디냐? 공자는 그 중간입니다. 나갈 수 있으면 나가고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오고 이런데 백이숙제를 이태계 선생이 굶어 죽은 게 너무 호덥지 않느냐 이랬습니다. 이런데 도연명 시 읽어보면은 백이숙제를 어떤 때는 굉장히 역시 훌륭한 문인으로 칭찬하죠. 하면서도 이 다음에도 나옵니다만 19제 순가 거기 보면은 유화예를 칭찬하죠. 유화예. 그 다음에 양웅이라는 사람이죠. 양웅. 전한기 교체기에 신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죠. 신나라. 세실자 신나라. 이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에 가서 벼슬을 했습니다. 벼슬. 한 사람인데 주자 같은 유학자들은 양웅이를 아주 시원찮은 사람으로 치죠. 시원찮은 치는데 도연명 시인 거 보면은 양웅이나 무슨 유화해를 더 올린 것 같아요. 더 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이 뒤집혀져도 깡그리 쳐다 버리고 산속에 숨어가지고 굶어 죽는 거 너무 극단적인 걸로 좋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계 선생님도 역시 그걸 좀 굶어 죽는 것보다는 무슨 한쪽 구석에 조용히 그래 목숨 부지하고 사는 게 좋다더니 이래 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올릴 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는 윤리연거 윤리라는 곳에 연거했다. 윤리. 도연명이 평생 또한 4년 동안에 몇 번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리라는 곳에서 살았고 시사이라는 곳에서 살았고 몇 개 나오는데 윤리라는 마을에 살았던. 요새는 관광국이 발달됐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분 중에서도 도연명 유적지를 갔다 온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나는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요 윤리연거에 보면은 지복천변 사막론하라 추양가색이 만사먼지라 거다 올려보세요. 지엄세번 현무용하니 모의 인반 영역존이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게 얘기를 했어요. 도연명을 이태기 선생님이 좋게 얘기하시죠. 또 올리세요. 그 다음에는 한참 들어가서 주로 시를 봐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요시죠, 이거. 이게 참 또 연명시에는 시중에는 흠잡을 수 없는 명작이랍니다.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죠. 그리고 요새 뭐 헤드폰 같은 검색해도 이시 뭐다 검색할 수 있습니다. 번역도 있고. 그리고 도연명집이 우리나라에 번역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것 중에는 깡그리 번역문, 원문에 내가 해줬듯이 달고 토까지 다 다뤄놓은 번역도 있습니다. 2권짜리인데 보니까 전북대학의 지금 퇴임한 교수가 어떤 분이 해두고 여기 보면은 결려대인건이라 결려대인건이다 이무 그방건이라 그 집을 사람 사는 동네에 지었단 말이죠. 동네인데 그런데도 이무 이 말린 있잖아. 걸어놔 이런 뜻입니다. 걸어놔 말소리 말 달리던 시끄러움 들리지 않대. 문군 한흥이요. 그대에게 문하단 말이죠. 한흥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죠. 동네 한쪽 구석에 사는데 뭐 동네 택시 소리도 안 나고 무슨 버스 소리도 안 난단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10원 지자표이라 내 마음이 속세와 뭐니 잣된 것과 뭐니 지자편이라 내가 사는 곳이 겨울로 아주 저절로 편백해졌다. 마음의 문제라든지 마음의 문제 사는 곳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는 뭐 너무나 유명한 규절이 돼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촉박하면서 그냥 그 밑에는 이거 대표적인 시인데 이거 우리말로 해석해도 도연명 시집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 위행보가 이렇게 두고 양회석거든, 사람 양회석 교수가 해놓은 게 있고 그게 최근에 나온 게 내가 책을 보지도 않았지만 2권짜리로 음까지 다 달고 토까지 다 달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치수 교수란다는 이치수 경북대학의 중문과 교수죠. 퇴직한 지 1, 2, 3년 됐습니다. 그 사람이 음까지는 안 달아도 원문 번역하고 두는 간단하게 달고 이렇게 무슨 해가지고 또 내기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괜찮고 아주 참 좋은 책 중에 하나는 차주환 교수라고 우리 선생님입니다. 그분이 도연명 서울대 출판과에서 얘기했던데 아주 그분이 도연명 연구로도 참 유명한 분이죠. 그때 일본어로도 영어로도 논문을 쓰고 중국어로도 논문을 쓰고 이랬습니다. 그런 분인데도 이 번역을 옳게 안 했어요. 젊을 때 안 하다가 늙어가지고 원문만 번역하고 주석을 하나도 안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그 번역이 내가 보기 제일 좋은 번역으로 생각되는데 주석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게 유명하시죠. 올리세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 정도 여기서 이거 정도는 퇴계 선생이 참 도연명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차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운점하고 아본 사자들이라 애정 불의 헌이라 내가 본래 사냐 촌놈의 기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내가 원래 촌놈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고용한 것만 살아가지 시끄러운 것은 싫어하지 않는다. 요거 도연명이 앞에서 이하고 비슷하잖아요. 그 다음에 애헌 고울가다 시끄러운 걸 좋아하는 것은 정말 불가하지만 옳은 일 아니지만 애정이 너무 고용한 것만 추구하는 것도 역시 한쪽으로 편벽돼 있다. 이런지 군간 대도인 하라. 그대들은 대도인 아주 큰 사람들을 보라. 조시 덕운사이라. 조정부와 대사를 구름낀 상과 같이 여긴다네. 이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정부에서 장관한 어른들도 있고 무슨 벼슬바위 한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이거 보면 좋아볼 겁니다. 벼슬 하면서도 또 이어져가 참 태도 지키고 사는 그런 또 발상도 있습니다. 이한 정도지다 가왕 예가하니라. 이리에 맞으면은 나아갈 수도 있지만 또
나갈 수도 있지만 또 돌아올 수도 있단 말이죠. 단권, 인친이, 다만 속세 물들기가 겁나니, 또 영돈 정수어제려. 여기서 영자는 어찌 이런 자죠. 이문서죠. 어찌 일신을 닦으라는 말 돈독하게 지키지 않으리요. 이랬죠. 그러니까 여기 벌써 이 구절 또 앞에는 또 연병하고 비슷한데 뒤에 가면은 이렇게 하고 이 택에서도 조금 또 연병하고 좀 다릅니다.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 다음에 올라보세요. 그 다음에 17번. 17번째 이게 유란이 생겨든 하야 하운 대처자이라 청풍은 탄현지하야 견별 소예주의라 해경실고로다 임도 홍등터이라 까고 땅념한하니 조진양패구이라. 요게 이제 저 보시죠. 도연병 원시입니다. 마지막에 그 조진 새가 날아가다가 새가 날아가던 새가 전부 화살 맞아 떨어지고 나면은 좋은 화를 벌이게 된다. 이거는 한고조가 천하를 통일하고서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장군들을 전부 제거하지 않습니까? 장자들 미리 알고 도망가 버리고 미리 숨어버리고 그 다음에 한신이 잡혀 죽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은근히 인식하고 선십니다. 주소 또 붙여놔서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7번째 시, 요거는 또 요게 퇴계 선생이 이제 이 앞에 시 차원한 시죠. 소소 초계옥이 사우이 방풍이라 취조 누이상하고 수서고 옆주의라. 그 다음에 영지 부여통과 욕괴 부상구이라. 이걸로 끝난다. 예. 여기 보면은 이 시도 되게 앞에 시가 비슷합니다. 퇴계에서 도연병 이 시가 비슷합니다. 세사에 나가가지고 험한 세사에 나갔다 벼슬하다가 재수 없으면서 잡혀 죽는다. 이런 얘기,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조금 올려보세요. 내로든지. 그래. 여기 재밌는 표현도에, 여기 택에서 자기가 살던 거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쓸쓸하고 쓸쓸한 풀로 이은 집에 사무이 방풍이라. 위에는 비 내리고, 옆에 방자도 저게 인변에 있는 방자 나갔죠. 옆에는 바람이 분다. 풍자가 여기 동사로 썼죠. 취조, 누이상하고, 마른 곳을 찾아가지고 자주 책상을 옮기고, 그 다음에 수서 고엽주의라 책상자 안에서 책을 내가지고 말리고 무슨 하면서 정리한다. 이런 내용이죠. 이 시를 이 퇴계선생이 몇 살에 쓰셨느냐? 도연병이 영주시를 이거 몇 살에 썼어요? 이건 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앞에 도연병 연보 이거 앞에 소개하면서 썼습니다. 두 개 설이 있는데 퇴계선생 이 시를 어떻게 써요? 50살에 쓰셨습니다. 50살에 쓰셨는데 퇴계선생 내가 대단한데 퇴계선생 시도 다 번역하고 하면서 연보를 잘 읽어보니까 퇴계선생이 46세 정도 되면은 상당히 어떤 경제적인 기반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문중일도 퇴계선생이 선조들 비세우고 산소 따듬고 다 퇴계선생이 주도적으로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50세 정도 되면은 상당히 그런데 퇴계는 이제 47세부터가 퇴계라 물러날 퇴자. 얘가 조정에 벼슬 하기보다는 물러날 저거 한다. 공부를 한다. 이런 하여튼 자세는 물러나는 걸로 해가지고 퇴계라는 호를 바꿨었죠. 그랬는데 이 시를 읽어보니까 이게 50살에 쓴 시를 말이에요. 실제로 이랬을까? 퇴계 선생님 사실은 주거 환경이 이렇게 조작했을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뭐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퇴계 선생이 자기 집이 있습니다. 자기 집. 자기 집을 지으면서 그 아들, 손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살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퇴계 선생이 부인이 둘인데, 부인이 둘, 시간이 다 됐다고. 그 퇴계 선생이 그런 거 긴 얘기 할 것 같아요. 이해, 퇴계 선생 온계 선생 이해, 요 시진 얼마 뒤에 돌아가셔서 죽었습니다. 억울하게. 그래서 그때 퇴계 선생이 실제로 느끼던 심정이 이런 심정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퇴계 선생이 느끼던 심정이 이렇게 형편도 아주 열악해졌는데도, 그런데도 책을 다시 가다듬는다. 이런 자세가 도연명 씨하고 다르죠. 그 다음에 올려보세요. 자, 벌써 뭐 시간이 다 됐다 그러니, 그러면은, 유대와 무대, 대충 얘기는 처음에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무대와 유대, 아까 그렇죠. 다스리 기다리는 게 없다. 도연명은 장자는 바람을 기다린다. 도연명은 술을 기다린다. 이랬는데, 이 택에는 기다리는 게 없다.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무슨 뭘 기다린 뒤에 내가 활개를 친다. 이것 자체가 허황한 일이다. 그런 식으로 퇴계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시 올려보세요. 그 다음 시. 여기 18시, 여기 보면은, 역시는 쭉 올려보세요. 쭉 쭉 올려가지고 이태기 씨, 여기, 제목이 필지라 그랬는데, 필지. 요 말이 아주 세계 선생님이 필지라는 말을 썼는데, 도연병은 탁주라는 말로 시를 끝냈고, 이태계 선생은 그 필지라는 말로 시를 뒷부분에 끝냅니다. 근데 그게 다르죠. 도연병 술이나 먹고, 그냥, 이거 세상 끝났다. 술이나 먹자. 이런 태도인데, 이태계는, 이럴수록 내가 물러나가지고 내가 우리 임금님을 더욱 굳건하게 믿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걸로 끝냅니다. 퇴계 선생님. 이게 다른 거죠. 그런데 여담입니다만 내가 듣기에 이광호 선생이 무슨 경연가의 이조시대 대학을 쫙 모아놨다 그러는데 그렇게 경연가의가 중국이나 일본 그런 나라에서 계속된 나라가 없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런 게 중시하는 사상, 도를 중시하는 사상이 우리나라가 훨씬 어떤 점에 중국보다가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퇴계 선생도 그런 걸 믿은 거죠. 퇴계 선생이 마지막에 가서도 얘기했습니다. 퇴계 선생 돌아가시면서까지도 그 희망을 놓치려 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희망을 놓치려 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쭉 마지막 끝에 제일 마지막 끝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시간 요게 이제 이게 음주시 요게 도연병이 음주시 끝나는 부분하고 제20수 제일 끝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이태계 선생 20수 끝에 될 거고 요거 때도 보면 다분히 저기 납니다. 그래서 부분 약불 불쾌음이면 만약 허쾌하게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 공부두상거니라 술 그릇은 두 번 헛되이 쓴 것이라되 도연병이 두 권을 쓰고 있다가 술을 보면 좋아가지고 그 두 권을 가지고 술을 이렇게 걸렀습니다. 그러고는 또 다 그러고는 그것도 다시 덮어쓰고 이랬다 그럽니다. 그런데 참 그런 식으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다 오류하니 다만 한 사람끼리는 다 오류하니 내가 쓴 행동이나 내가 쓴 내 생각에도 오류가 많다면 오류가 내가
수무시나 뭐 음주실시였는데 여기도 오류가 많다면서. 오류가 많으니 군당 서진나라 그대는 마땅히 내같이 술 취해가지고 횡설수설하던 사람을 뭐 용서해달라 이랬거든요. 도연병이. 그런데 퇴계선생도 어떻게 했거든요. 동호육수정은 만부유산거니라 내와 같이 잘 놀던 육수정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여산이라는 산에 있던 유명한 도교의 도사입니다. 도교의 도사. 그 당시에 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었죠. 도연명, 그 다음에 육수정, 그 다음에 유명한 스님입니다. 원공이라고 그래가지고 해번 스님. 근데 이 해번 스님, 이 육수정은 그 내중에 송나라가 들어서서 도연명도 뭐 벼슬하라고 하지만 안 갔는데 육수정은 갔습니다. 나라에 응해 가지고 아주 극진한 대우를 받다가 잘 죽었습니다. 잘 죽었습니다. 이런데 육수정, 동호 육수정 같이 참 여사들 배교를 해 같이 놀던 육수정 같은 사람은 늦게 가서 여사대에서 쓰고 있던 은자의 과들 부자는 던져버렸다 말이죠. 벌써 제껴버렸다. 그리고 송날에 타입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퇴계에서 뭐라고 하면 안덕 주여하여 환기구원이고 어떻게 술을 바다와 같은데 술을 얻어가지고 환기구원이고 언덕에 누운 사람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랴. 같은 술 얘기를 하지만 다릅니다. 퇴계에서 도연병은 내가 이래 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참 내가 횡설수설 해서 날 좀 받아고 이래 끝났는데 퇴계에서 술을 구해가지고 온 천하 사람들을 각성시키겠다 이래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퇴계에서 다르죠. 도연병과 다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도연병은 은사고 은사 중에도 은사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죠.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속세 한쪽 구석에 사는 은사들입니다. 속세 한쪽 구석에 사는 은사고 그런 점에서 퇴계선생도 그건 좋아 그랬죠. 그런 스타일을 좋아 그랬습니다. 좋아 그랬는데 그래도 퇴계선생은 언제까지나 그 인간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런 걸 이 희망의 끈을 놓질 않았습니다. 퇴계선생. 이게 도연병하고 이 퇴계선생의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할 얘기도 많습니다만 또 고맙겠습니다.